어떤 내용인지 5개 암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암의 제일 큰 원인은 헬리코박터균하고 나트륨인데 나트륨이 제일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중에 거래가 나오겠지만 국을 안 먹어야 돼요. 국을. 그러니까 어르신들 국 무지 좋아하죠. 국 없으면 밥 안 넘어간다 그래요. 저도 환자한테도 매 보면 국물 드시지 마세요 하면 밥 안 넘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죽지 않으면 맨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뭐 당이나 전골 사실 맛있잖아요, 그죠? 곰탕도 좋고 한데 국물을 이제 드시지 말고 아니 건더기만 건지지 드시면 되거든요. 건더기만 건드시고 국물은 좀 남기는 습관이고, 어떤 분들은 싱겁게 짜게 먹기가 싱겁게 드려도 물을 갖다 잔뜩 부어요. 부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 먹었습니다. 그럼 어찌 돼요? 그건 소금이랑 똑같아요. 예. 그건, 그래, 자기 싱겁게 드신다고 하거든요. 예, 염분 섭취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탄 음식, 아까 말하는 벤조피레닌 같은 탄 음식을 웬만하면 드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바이러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70%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 중에 한 70%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다고 그 제균 치료를 다 하느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같은 식구 중에 누가 있으면 그 식구 다 해야 되는데 다 하기는 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는 그 조건은 우리 위 궤양이나 시변 궤양, 그 다음 위 용종에 따른 선종 있는 경우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 양성 질환들이 있어요. 암에 출현하는 그런 질환이 있으면 꼭 제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질환이 있으면 제균 치료하고, 제균 치료는 보험이 되고 그 외에는 보험이 안 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다 제균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 내시경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때 제균 치료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폐암인데, 이거는 의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사망률 1위입니다. 폐암은 솔직히 진단 내리기가 6개월 전에 괜찮아도 6개월 뒤에 폐암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조금 없긴 한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폐암의 큰 원인이 있죠. 이제 담배죠, 담배. 담배가 제일 큰 원인이니까 담배부터 금연하는 거죠.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도 큰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많이 가스나 그런 매연을 많이 하는 그런 노출된 우리 이제 조리사 분들도 약간 위험군에 속하고요. 근데 미세먼지 많은 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마스크 안 하거든요. 미세먼지 많은 날은 무조건 마스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간암인데, 간암의 그 70% 이상, 거의 제가 생각한 한 90% 이상이 비형 간염 때문이다. 요즘 시형 간염은 거의 완치가 되는 약이 나와가지고 거의 한 90% 이상은 완치가 되는데, 비형 간염은 아직도 완치가 힘든 병이고 완치율도 한 5% 미만이고 그냥 유지돼야 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비형 간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때는 부모로부터 수직 감염이었는데, 지금은 어릴 때부터 우리 태어나면서 바로 예방접종을 하죠. 아기 때부터 바로 분만해 가는데, 그때 당시 우리 지금 50대, 60대 이상 되는 분 집에서 많이 분만하셨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비형간염, 수직 감염이 대부분인데, 일단은 비형간염이 많이 없다면 예방접종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비형간염 환자가 술을 드신다. 거의 제 경험상 거의 90% 이상 간암 옵니다.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시죠? 그죠? 예. 네, 우리 법사님께서 비형간염 보균자신데 술을 아주, 저는 몰랐는데 아주 즐기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데 좀 안타깝지만은, 그러니까 비형간염 보균자거나, 보균자란 말은 예전에서 이제 많은 비활동성 상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언제든지 활동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절대 술 자석은 조금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대장암. 대장암은 의외로 위암보다는 좀 걱정은 덜 해도 되는데, 대장 검사야 참 뭐 같이, 그죠? 약을 관장하기도 하신 분도 계시긴 할 건데, 내시경을 검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뭐 이건 50대라 적어놨지만은 40대에 40대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40대에 이제 그 대장 검사를 한 번씩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장암의 제일 큰 원인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하는 이제 붉은 육류 고기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걸 많이 드셔야 되는데 사실 요즘 젊은 사람 잘 안 먹죠. 그리고 대장에는 이제 검사를 저도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병원에 대장 검사를 많이 하는데 그 가끔 용종이 있습니다. 용종이 있으면 그거 떼면 돼요. 용종은 대장의 그 씨앗이라고 보면 돼요. 대장암의 씨앗. 그러니까 그게 용종의 다 대부분이 거의 대장암이 되진 않지만 그 일부에서 대장 5년에서 10년 지나면 대장암이 될 소인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용종 자체 제거만으로도 암의 100% 예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용종을 제거했다 그러면 2, 3년마다는 한 번 더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대장 검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관장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힘들어요. 관장을 하는데 깨끗하게 안 해와요. 아주 지저분하게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번 몇 번 했다고 대충 하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위 내시경 하는데 위에 음식이 있으면 그죠? 병변이 우리가 발견을 못 하거든요. 대장 내시경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맑은 물처럼 나오고 대장에 변이 없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좀 많이 끼어가가지고 그리고 그걸 검사하고 나면 괜찮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은 없는데 대변이 좀 있습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니, 그분들은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나 괜찮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 부위에 가린 부위에 병변이 있으면 사실 이거는 어떻게 참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할 때는 관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도 그 열심히 대장 검사나 위 검사를 할 건데 그런 관장을 잘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방암도 이제 점점 이제 유방암도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 특히 젊은 나이 때도 많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음식들이나 그런 걸 있고 그 다음에 또 비만 때문에도 많이 유방암이 잘 생기거든요. 비만이 오면서 여성 호르몬이 상당히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비만은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많이 되는데, 젊은 나이 유방암이 많습니다. 유방암도 뭐 특별히 이제 우리 40살 이후에는 정기검진을 하거든요. 유방 조영술, 맘모그래피라고 하는데, 유방 조영술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자가검진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가검진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좀 우스갯소리로 남편분이 열심히 만져주면 혹시 가끔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백신으로 예방되고, 자궁경부암은 요즘은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좀 많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예방 백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궁경부암 제일 큰 원인은 이제 바이러스인데, 남자가 보면 복용 상태가 많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약간 남자가 조금은 약간 문란한 성생활을 한 사람이 보면 그 부인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남자는 그게 복용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여성이 있는 상태가 성관계가 다른 여자하고 또 하다 보면 그러니까 물론 성생활이 예전에 이제 많아가 요즘은 그런 게 더하고 근데 파퓰라 바이러스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성병은 콘돔이나 이런 게도 어느 정도 예방되고 뭐 에이즈도 예방된다는데 파퓰라 바이러스는 콘돔 껴도 약간 전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란한 성생활은 좀 피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암 이기는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운동하는 건데 운동하면 아무래도 비만이 이제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비만은 여러 가지 암이 굉장히 좋아하는 에너지원이 지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들이 보면 여러 가지 암이 잘 생기니까 살 안 찌게 이제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무식인데, 중요한 건 몸에 좋은, 몸이 나쁜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몸이 좋은 거 많이 하고, 몸이 나쁜 거 피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채소나 이런 데는 뭐 여러 항암 성분이 많다고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제일 우리 항암 음식 중에 1등으로 치는 음식이 뭘까요? 빨리 하는 사람 상품이 있습니다. 항암 음식이 제일 1등. 마늘. 맞았습니다.
선배님, 이 상품 제가 집에서, 집에서 제 있는 거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집에 있는 거 몇 개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담배를 고르고 제가 담배를 안 피워가지고. 3번 이거는 이게 뭔데요? 메모지하고, 이거. 메모지하고, 거짓말하고, 예, 예. 여러 가지 많네. 비아그라고 찍혔습니다. 예. 비아그라네. 예. 아니, 콘돔은 없고? 예.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음식이 마늘입니다. 예, 저도 이제 이에 대해서 잘 여러 가지 이제 막 인터넷 검색하고 저도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많이 봤는데 대표적인 게 1등이 이제 알리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브로콜리 쭉 보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금치도 저는 의외로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다음에 토마토, 뭐 당연히 라이코펜, 블루베리, 블루베리, 당근에 이제 베타카로텐, 팔카리놀, 광황의 커큐민, 녹제 카테킨, 견과류 비타민, 베타글루칸 이런 있는데 자, 이 음식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암 예방하는 그러니까 여러 연구에서 암이 이제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연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내용을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하고 유기 게르마늄, 그다음에 셀레늄, 유황 화합물이 많아가지고 강력한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유해한 발암물질 헬리콥박테리아 균을 억제하고 독소 배출 및 발암물질 해독에나 배출을 촉진시키고 암세포 자살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서 위암, 대장암, 식도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주위에 만약에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가계력이나 혹시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뭐 이런 위주로 이제 음식을 조금은 챙겨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발암물질 제거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여성들한테는 에스트로겐 과다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유방 예방이 좋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타기 전에 암세포의 줄기세포를 갖다가 성장을 억제시킴으로 해가지고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위암, 폐암인데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우리 눈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인데 시금치도 굉장히 많고 엽산, 그 다음에 녹색이니까 엽록소가 있는데 DNA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 손상 방지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가지고 활성산소 제거 및 세포막 손실 방지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암, 유방암, 소화기암, 그러니까 식도위암, 대장암에 다 효과가 있고 토마토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라이코펜 성분이 있는데 암세포의 그 성장 신호를 차단하고 해가지고 암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가 많은데 라이코펜은 여러분 올리브유 같은 데서 약간 같이 데워가지고 먹으면 효과가 좋겠죠. 그러면 이제 흡수율이 한 4배 이상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 라이코펜에 제일 효과 있는 게 무슨 암일까요? 라이코펜에 제일 효과 있는 암. 예, 전리선암. 우리 동기에 서민건 부친님께서 전리선을 돌아가셨는데 한때는 라이코펜 먹고 많이 좋아졌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긴 했습니다만 예. 그리고 베리를 대표적으로 안토시아닌하고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암세포로 가는 그 영양 공급 그러니까 혈관을 갖다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염증 반응이 있어가지고 발암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장암, 구강암, 식도암, 피부암에 효과가 있고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텐, 팔카르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 및 점막 강화 효과가 있어서 외부 물질 침투를 막는 방어막 효과가 있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폐암, 유방암, 대장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황에는 우리 커큐민 이제 사례죠. 커큐민에는 그 염증 차단 효과가 있는데 암세포 필수 인자인 염증 유발 인자 NFKB라는 그 염증 유발 인자가 있는데 이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갖다 스스로 암세포는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무한 증식한다 그랬죠. 근데 암세포 자체를 자살을 유도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지르선의 효과가 있고 우리가 이제 늘 먹는 녹차
카테킨의 성분 중에 EGCG라는 카테킨 한 성분인데 그것 자체가 암세포를 굶어 죽여가지고 주변 혈관을 갖다 못 형성하게 만들죠. 그래서 굶어 죽이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암세포가 다른 데 전이를 갖다 어느 정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 걸리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이가 또 재발이나 여러 전이가 걱정되기 때문에 녹차 같은 거는 좀 아무래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테킨은 전립선암, 유방암, 소화기암, 피부암에 효과 있고, 그 다음에 견과류는 아까 말한 베리에도 엘라그탄 있듯이 견과류에도 엘라그탄, 비타민이, 셀레늄, 오메가3. 셀레늄 우리가 이제 브라질 너트 같은 데 굉장히 많다고 TV에서 막 선전하죠. 근데 이거는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방지 및 그 세포 변이를 예방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하는데, 인슐린은 우리 비만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 생겨가지고 당뇨가 잘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견과류는 이런 비만을 돕고 인슐린 혈중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제한의 효과가 있어서 대장암, 전립선, 유방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섯은 베타그루칸이라는 좋은 물질이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면역 세포를 갖다 활성화시키는, 면역 세포 중에 보면 우리가 NK 셀이라고 그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게 있어요. NK 셀. 우와, TV에도 무슨 약 선전할 때인가 NK 셀 증진시키는 그런 게 나오는데, NK 셀은 이제 우리 몸에 세포가 암세포가 들어오면 그걸 죽이는 세포입니다. T세포도 마찬가지로. 근데 NK셀이 작으면 결국 암이 이제 발현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NK세포를 이제 베타글루칸 버섯이 활성화시켜서 그 항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레티난 성분은 이제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한테는 버섯 좋고, 우리 버섯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표고버섯인데, 표고버섯이 제일 많은 음식에 비타민 D가 표고버섯은 제일 많거든요. 비타민 D가 우리 이제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무슨 병이 잘 생길까요? 그렇죠, 골다공증. 비타민 D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게 골다공증 예방인데 우리가 이제 뼈는 칼슘이 주성분인데,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에 비타민 D가 없으면, 예, 칼슘은 몸에 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타민 D는 칼슘의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타민 D하고 칼슘이 같이 있는 거를 보통 이제 복합제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주 흔하게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영지버섯, 차가버섯, 아주 비싼 버섯도 많죠. 그런 버섯도 있지만은 우리 유용하게 이제 아주 저렴하게 하는 게 팽이버섯,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도 항암 효과가 엄청 좋다고 하니까 굳이 뭐 비싼 영지버섯 필요 없이 이런 것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아까 뭐 중간중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오대암 우리가 나라에서 건강검진 하는데 그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위암은 2년마다 꼭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못해도 2년마다고, 제 소견에는 오히려 좀 그런 기한이 있다든지 히스토리 있으면 6개월마다 아니 1년마다 꼭 하시는 게 좋고요. 1년 전에 내가 위암 검사했는데 이상 없다. 1년 뒤에 혹시 암이 생겼다. 100% 초기입니다. 그거는 거의 99%가 그럴 거예요. 물론 1%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반지 고리암이라는 그런 암의 한 특유인데, 그거는 굉장히 빨리 자라고 젊은 나이에 자라는 암이 있어가 그거는 제외하고 일반 대중 우리가 선암이거든요. 선암은 그 1년 안에 괜찮았다면 1년 뒤에 검사할 때는 무조건 검사는 초기입니다. 만약에 초기 아니면 그거는 이제 검진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2년마다 꼭 해야 되고, 간암은 아까 말한 이제 그 우리가 나라에서 이제 보통 간암 고위험 그 비형 간염 보균자들한테 했는데, 일반인들도 이제 2년마다 위내시경 할 때 간암 초음파 검사는 공복 시 하셔야 되거든요. 위내시경 할 때 반드시 그 간암 검진하면서 복부 초음파를 하는데, 복부 초음파하면 간, 쓸개, 담낭이죠. 그 다음에 췌장,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콩팥도 보고 방광까지 봐드리는데, 그런 검사를 꼭 주기적으로 하죠. 사실 사람들이 췌장암면 이런 걸 굉장히 겁내하는데 검사를 안 해요. 굉장히 췌장암 진단받고 보통 1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췌장이 진단이 참 어려운데, 초음파로 하면 웬만한 거는 뭐 그렇게 많이 비만이거나 이런 사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발견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검사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나라에서는
위암이나 이런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건 하고 하는데 대장도 뭐 대변 검사 하긴 하는데 초음파 검사는 나라에서 하란 말을 안 하니까 자기는 안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챙겨가 해야 되는데 복분 초음파는 위 내시경 할 때 한 번씩 하시고 폐암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참 상당히 곤란한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CT를 막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뭐 나라 2년마다 하는데 혹시 중간에라도 증상이 있다면 이제 만성적으로 기침을 오래 된다든지 우리가 이제 캣켈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 위든 그 다음에 폐든 대장이든 뭔가 출혈을 당하면 약간은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뭐 암세포가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검사는 하셔야 됩니다. 대장도 50세지만 저는 40세 이후고 40세 이전에라도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혈변을 보는 거죠. 제가 조금 제 경험으로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그게 제가 10몇 년 전에 제 서면에서 이제 봉제하고 있을 때 26세 여자분이 오셨는데 덩어리 같은 혈변이 조금씩 간간히 나온다 그래요. 간간히 나온 데서 그래서 대장 검사를 하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니까 일부에서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 궤양이 대장 궤양이 있더라고요. 궤양이 있으면 대장 궤양도 워낙에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있는데 그 대장 검사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단순 입안에 구강한 것처럼 위궤양이나 대장궤양도 단순 위궤양이나 단순 대장 있을 수도 있는데 조직 검사인데 대장 암으로 나왔어요. 26세인데.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때 당시 백병원에 의뢰 보내서 수술을 하는데 마침 젊은 나이인데도 그 나이인데 벌써 간까지 전이가 있대요, 한 군데. 그래서 간에 한 군데 전이 있어가지고 그 전이를 이제 그것도 같이 치료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이제 자기 그분 언니가 오셨더라고요. 언니가 왔는데 그 왜 그러니까 자기는 동생이 여기서 진단받고 자기도 이제 걱정돼서 왔다고 해요. 검사님 그분은 검사에 크게 이상 없었는데 그래 동생으로 치료 잘 되셨나 물어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 뭐 오늘 내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강까지 전이 다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안타깝지만 그 어쩔 수 없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병원 가셔야 돼요. 물론 병원 가기 전까지는 엄청 걱정스럽죠.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쉽지는 않은데 병원 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진단 받고 그때부터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만약에 맞으면. 아닌데 미리 선집어가지고 근데 저도 쉽지 않은데 저도 의사님 저도 암식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는데 검사할 때마다 저도 겁나긴 해요. 혹시 다른 병이 생길까? 병이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은 검사 전까지는 뭐 하여튼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괜찮다 생각하고 근데 대부분 검사하면 뭐 특별히 나쁜 게 나오는 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한 10명 중에 1명 미만으로 그런 이상이 있는 거지 미리 지레짐작 가지고 걱정돼 가지고 막 그걸 며칠 맨날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일단은 지금 많이 지났네. 이게 일단은 첫 타임은 막 무섭이 왔는데 일단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 작은 습관에 따라 10년 후는 아주 건강히 해질 거로 자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 휴대폰 번호도 하나 찍어놨는데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밤낮으로 괜찮습니다. 진짜 급하면 새벽이라도 괜찮으니까 연락해도 저는 전혀 우리 동문 선후배님은 언제든지 제가 기쁘게 전화를 받겠습니다. 급하지 않으면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예.